리플은 더 이상 은행들에게 우리 XRP를 제발 써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우리의 디지털 달러 플랫폼을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 최하단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자산을 정산하는 엔진 XRP가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략을 고도화했습니다. 과거의 페트로달러 패권이 종이 문서와 은행의 낡은 서버 위에 존재했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디지털 페트로달러 패권과 다극화된 멀티자산 시대의 흐름은 XRP레저라는 거대한 원장 위에서 XRP라는 중립적인 브릿지를 타고 혈관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폐 시스템 연구소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리플이 리플 USD를 만들었으니 변동성이 큰 XRP는 이제 쓸모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오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RLUSD를 XRP를 밀어내는 대체제로 바라보시지만 기관과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실 RLUSD의 탄생은 리플이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른바 XRP 대폭등을 위한 레드카펫 시장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2026년 3월 3일 S&P 500에 속한 시가총액 약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결제 거인 코페이가 리플의 통합 플랫폼과 RLUSD 도입을 공식 발표한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페이는 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지금 이 시점에 리플 플랫폼에 합류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업 결제 시장의 판도 변화부터 디지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실체, 그리고 그 안에서 XRP가 담당하게 될 거대한 역할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화폐 시스템 연구소는 정보 제공 채널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페이라는 기업의 실체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거 플리코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코페이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기업 간 결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초대형 S&P 500 대기업까지 전 세계 수백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는 거인입니다. 2025년 기준 연 매출액만 약 45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145개 이상의 통화를 다루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프라 기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페이가 이미 지난 2018년 3월에 리플의 초기 결제 모델인 엑스래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격적인 도입까지 8년이나 걸렸을까요? 2018년 당시의 환경은 기업 입장에서 일종의 실험 단계였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XRP를 기업이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여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은 회계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기업 실무에 직접 쓰기엔 두렵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을 뒤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관리형 수탁 기술을 완성했고 기업들이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업은 그저 변동성 없는 RLUSD를 통해 익숙한 달러 가치로 장부를 관리하면 되고 복잡한 인프라는 리플의 시스템이 모두 대행해주는 완벽한 실무용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코페이가 이 기술을 도입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B2B 결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전 예치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업이 현지 은행 계좌에 막대한 유동성을 미리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코페이는 리플의 통합 플랫폼과 RLUSD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정산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B2B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는 약 30조 달러에 달합니다. 코페이는 이 거대한 바다에서 수조 원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RLUSD라는 유동성의 기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페이는 특정 블록체인에만 종속되지 않는 체인 불가지론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플뿐만 아니라 2025년 8월부터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키네시스를 활용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30초 이내에 외환 변환을 완료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에는 마스터카드로부터 약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실시간 자금 이동 네트워크인
마스터카드 무브와도 강력히 결합했습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 글로벌 도달 범위,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모두 확보한 코페이가 핵심 결제 인프라 중 하나로 리플의 플랫폼과 RLUSD를 전격 채택했다는 것은 RLUSD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기관급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RLUSD가 쓰이면 XRP는 도태되는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LUSD는 XRP의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키기 위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RLUSD가 전 세계에 많이 깔려야만 XRP가 산다는 것이 리플이 설계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첫째, 기관들의 심리적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페이 같은 거대 결제 기업들은 자산의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수시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XRP를 사서 결제망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고정된 RLUSD는 이들을 블록체인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타게 만드는 안전한 승강장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RLUSD를 쓰기 위해 XRPL 지갑을 열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들은 이미 XRP 생태계의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XRP를 활용한 브리징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클릭 한 번의 차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둘째, 유동성 풀의 마법입니다. XRP 레저 내부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자동시장 조성자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RLUSD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XRPL 내부에는 RLUSD와 XRP를 교환하는 막대한 유동성 풀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유럽 기업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RLUSD로 변환하려 한다면 리플의 시스템은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합니다. 이때 유로 스테이블 코인, XRP, RLUSD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효율적이라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간 다리로 XRP를 강제 호출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쉽게 비유하자면 RLUSD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이고 XRP는 그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인텔 CPU와 같습니다. 윈도우가 전 세계 PC에 수십억 개씩 깔려야만 그 속에서 작동하는 핵심 프로세서인 CPU의 수요가 폭증하는 이치입니다. 더욱이 XRPL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의 수수료는 결국 XRP로 지불되고 소각됩니다. 대중이 RLUSD의 등장으로 XRP가 죽는다고 걱정하는 것은 마치 윈도우 OS가 너무 잘 팔려서 인텔 CPU가 망할 거라고 걱정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논리적 오류입니다. 실제로 리플사는 지난 2026년 3월 3일 기존 개별 서비스들을 통합한 엔드-투-엔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이는 펠리세이드와 레일 등 리플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진행해온 인수합병의 시너지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응집된 결과물입니다. 리플은 브라질의 중앙은행 라이선스 신청, 호주 BC 페이먼츠 인수,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전자화폐 발행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규제의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깔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통행료 결제 수단이 RLUSD라면 그 길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질주하는 스포츠카가 바로 XRP인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거시경제의 본질적인 구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유지되었습니까? 원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고 산유국들이 남는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무한순환 고리,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시스템은 놀라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 미국 내 승인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1:1 비율로 현금 및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RLUSD, USDC,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 결제와 B2B 송금에 사용할수록 미국의 국채 수요는 자동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코드로 진화한 디지털 페트로달러 시대의 도래입니다. 미국이 왜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승인해 주는지 그 거대한 정치 경제적 속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디지털 달러 패권 속에서 독자적인 블록체인인 XRP는 밀려나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패권의 안전장치이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윤활유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거래가 미국의 달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탈달러의 움직임, 즉 유동성 파편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국, 홍콩,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멀티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인 엠브리지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미 누적 거래액 5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 간 독자적인 CBDC 연결 노선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주도하에 7개국 중앙은행이 모여 모든 CBDC를 하나의 장부에 통합하려는 프로젝트 아고라도 테스트 중입니다. 이 통합 장부 방식은 이론상 중간 브릿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각국 정부는 금리를 조절하고 화폐를 통제하는 통화 주권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미국과 중국, 서방 국가와 브릭스 국가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서로의 통화 인프라를 100% 신뢰하며 단일 장부 안에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방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존과 동방의 CBDC 존이 만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통화를 쓰기 꺼릴 때 이 파편화된 유동성들을 연결할 존재가 절실해집니다. 이때 어느 국가나 특정 정부에 속하지 않은 완벽히 중립적인 자산이자 고속 전송 기술이 증명된 XRP가 양진영 간 최종 정산을 담당하는 디지털 표준 자산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 CBDC를 태국의 바트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엔 달러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환전망을 타야 했지만 리플 레저 위에서는 한국 CBDC, XRP, 태국 스테이블 코인의 경로를 통해 단 수초 만에 직접 교환이 완료됩니다. 특히 2025년 11월에 전면 도입된 국제결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는 이러한 복잡한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시스템 오류 없이 명확하게 통번역해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코페이는 이미 이 ISO 2002 표준 API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해둔 상태이며 덕분에 코페이의 자금은 파트너사인 JP모건이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엠브리지 같은 타 플랫폼으로도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페이가 리플을 채택한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RLUSD라는 달러 코인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쏟아져 나올 전 세계 각국의 CBDC와 다양한 자산을 자산 불가지론적 관점에서 한꺼번에 담아내고 정산할 수 있는 미래의 그릇을 미리 선점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결제 시장은 A코인이 이길까, B코인이 이길까를 다투는 단순한 투기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의 가장 다양한 화폐와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담아내고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인가를 겨루는 치열한 인프라 전쟁입니다. 코페이와 리플의 결합은 이 인프라 싸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S&P 500에 속한 결제 공룡이 리플의 플랫폼을 쓰고 분기당 수십조 원의 거래 중 가장 마찰이 심한 아시아 무역 금융 결제망부터 RLUSD를 실질적인 핵심 결제 레일로 채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6년을 가리켜 RLUSD와 XRP의 실질적 유틸리티가 폭발하는 해라고 선언하며 향후 5년 내 전통적인 스위프트 결제 물량의 무려 14%를 온체인으로 가져오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중들이 RLUSD가 나왔으니 XRP는 끝났다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고래들과 기관들은 XRP가 전 세계 규제에 제약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가장 넓고 튼튼한 규제의 고속도로를 차곡차곡 다지고 있었습니다. 리플은 더 이상 은행들에게 우리 XRP를 제발 써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우리의 디지털 달러 플랫폼을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 최하단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자산을 정산하는 엔진 XRP가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략을 고도화했습니다. 과거의 페트로달러 패권이 종이 문서와 은행의 낡은 서버 위에 존재했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디지털 페트로달러 패권과 다극화된 멀티 자산 시대의 흐름은 XRP를 절하는 거대한 원장 위에서 XRP라는 중립적인 브릿지를 타고 혈관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단일 통화라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XRP는 세상의 모든 통화를 대체하는 단일화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표준 통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폐 시스템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